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저희 아빠 발냄새가 진짜 심해졌어요. 아니 엄마가 아빠 들어오시면 화장실 가서 발부터 씻고 오라고. 근데 저도 출퇴근할 때 힘든 날이 있거든요. 제가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가끔씩 헉 하고 뭔가 숨을 참게 되는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옆에 앉은 분이 신발을 벗고 계시는데 그럴 땐 좀 힘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한테도 혹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하지 말고 그 발 내려놓으세요. 근데 신발 신고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할 때 비 맞고 그러면 누구나 다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꿉꿉한 여름철에는 더 신경을 써야죠. 저 진짜 원래 진짜 발냄새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 예전에 유행하는 젤리 슈즈를 샀거든요. 근데 그것만 신으면 뭔가 발냄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무로 된 통풍 안 되는 신발을 신으면 그 안이 그냥 땀이랑 습기로 이렇게 가득 차버리는 거잖아요. 바람도 안 통하게 되니까 땀 나면 바로 그 안에 고여버리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급식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긴 장화 신고 일하시는 분들이 무좀 때문에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신발 막상 벗으면 발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요. 이제 일하는 환경도 덥고 습한데 하루 종일 그 긴 고무장화 신고 있으면 그 안이 거의 찜질방이 되는 거죠. 딱 세균이 너무 좋아할 만한 조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구두, 뾰족한 하이힐 이렇게 막혀있는 신발 계속 신고 있으면 안에 습기가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군화 있죠. 훈련소 때 행군하고 다 같이 군화 벗는 순간 곳곳에서 이렇게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나려면 통풍이 잘 되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좋아요. 그리고 PD님도 집에 와서 그냥 신발 벗어두지 말고 습기 많이 찬 날에는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는 그런 곳에 한 번씩 말려놓고 목이 긴 장화 같은 거 신었으면 말린 다음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를 뭉쳐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같은 신발은 연속해서 신지 말고 최소한 하루 걸러서 신고요. 원장님 알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은 건 알지만 막상 하면 귀찮은 거. 그냥 땀을 아예 안 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땀 때문에 예쁜 신발 못 신는 건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땀을 안 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발냄새가 땀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땀 자체는 맡아보면 거의 냄새가 없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 닦아서 이렇게 맡아보시면 거의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땀이 세균과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발에는 땀샘이 무려 25만 개 이상이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신체 다른 부위보다 땀샘이 훨씬 많으니까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땀 자체는 99% 이상이 물이고 나머지 정말 소량만 아미노산, 암모니아, 요소, 지질 전구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소량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땀이 난 상태로 하루 종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 안에 있으면 신발 속은 자연스럽게 세균이 증식하기에 딱 좋은 온도와 습도를 갖추게 돼요. 또 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두껍고 오래된 각질이 많이 있는데 이 늘어난 세균이 땀에 젖은 각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소발레르산이라는 화학 성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바로 발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의 주된 원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휘발성 화합물들이 만들어내서 뭔가 합쳐져서 특유의 그런 자극적인 쿰쿰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냄새는 땀, 각질, 세균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발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냐? 사실 거창한 비법은 없어요.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씻는 거는 사실 발냄새 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젖은 채로 두시는 거죠. 특히 발가락 사이 거기가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파티를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주고 드라이기로 한 번 더 찬바람으로 말려주면 완벽하죠. 그 다음은 양말과 신발인데요. 양말,
당연히 매일 갈아 신으시죠? 가능하면 땀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재질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땀이 진짜 많다 이런 분들은 양말을 2~3켤레 정도 들고 다니시면서 중간에 젖었을 때 갈아 신어 주시는 게 좋아요. 신발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운동화도 뭐 메쉬로 되어 있는 거, 샌들이나 슬리퍼처럼 뚫려 있는 거, 그리고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인조 가죽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천연 가죽 신발이 좋아요. 신발 안에 습기를 좀 잘 흡수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깔창이나 항균 작용이 있는 깔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깔창의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서 신고 신발을 신지 않을 때는 깔창을 따로 꺼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 전용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각질을 관리해주면 이 각질이 세균의 먹이기 때문에 냄새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과하게 각질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피부에 따라서 최대한 자극이 덜한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세요. 아하, 바하 같은 성분이나 유레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질 제거 후에는 꼭 보습에 신경 써주시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발냄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푸샴푸라고 해서 발 전용 세정제도 따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발냄새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 거예요. 발냄새로 고민이라면 일반 바디워시로 발을 씻는 것보다 이런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일반 바디워시는 피부의 유분과 먼지를 씻어내고 보습을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발 전용 세정제는 발냄새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성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에 발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 및 살균 성분들이 들어있고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땀 분비를 줄이는 성분들이나 냄새를 줄이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 전용 제품은 말 그대로 발에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발냄새를 덮기 위해서 뭐 향료나 이런 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 분명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발냄새가 아니라 질환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무좀이죠. 무좀은 곰팡이 감염인데 무좀이라고 하면 왠지 잘 안 씻는 사람이 걸릴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영장, 헬스 샤워실, 목욕탕처럼 여러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곳에서 쉽게 옮을 수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좀이 있으면 같이 발매트 쓰고 수건 쓰고 슬리퍼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걸릴 수 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좀에 걸렸다고 해서 꼭 발냄새가 심한 건 아니거든요. 곰팡이 감염 자체는 약간의 냄새는 날 수 있어도 심한 냄새를 유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무좀 걸린 사람이 발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냐? 그건 무좀이 주로 땀이 많고 통풍이 안 되는 발가락 사이에서 잘 생기기 때문인데 이런 환경은 이런 곰팡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런 세균들이 자라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좀이 생기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짓무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 2차적으로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원장님,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무좀에 잘 걸리는 발 모양이 있다. 그게 진짠가요?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길 발가락 사이 간격이 되게 좁은 발의 경우.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볼이 넓은 사람의 경우인데 이거는 발볼 넓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발볼보다 이렇게 좀 좁은 앞이 좁아지는 그런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이 강제로 모아지고 압박을 받아서 발가락 사이에 통풍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엄지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는 무지 외반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발가락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되는 결과를 낳아서 무좀의 위험을 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평발인 경우에도 이 발바닥의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지면에 닿게 되는데, 일반적인 발에 비해서 지면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땀이 더 많이 찰 수 있고 발에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죠. 결국에 이 앞서 말한 것들은 발가락 사이가 좁아져서 습기가 차고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좀에 훨씬 잘 걸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무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해요? 보통은 약국에서 파는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시면 돼요. 연고, 크림, 겔, 액상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쓰기 편한 제형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바를 때는 발을 씻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증상이 있거나 보이는 부위보다 좀 더 넓게 주변까지 도포를 하는 게 좋고요. 바르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멈추지 말고 좋아지고 나서도 최소한 2주 정도는 더 도포를 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르는 약을 썼는데도 무좀이 다른 곳으로 퍼졌다거나 단단한 발톱까지 감염이 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먹는 약을 처방받거나 레이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발냄새가 심해서 난 당연히 무좀겠거니 하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무좀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발바닥에 특히 이 앞쪽에 압력 많이 받는 부위에 1에서 3mm 정도 크기의 작은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리면서 유독 발냄새가 많이 나는 게 특징인 오목붕의 각화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 질환은 발바닥의 각질층이 세균 때문에 녹아내리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무좀과는 치료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만약 냄새가 유난히 심하고 발바닥에 작은 구멍 같은 게 여러 개가 보인다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냄새 잘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해서 올 여름 모두 발냄새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냄새 말고 여름이 되면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좀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